네, 안녕하세요. 맴돌 디자이너 임솔입니다. 바로 전에 업로드했던 영상이 바로 크레이터블 D2 업그레이드 영상이었는데요. 3D 프린터에 관심 있었던 분들은 흥미롭게 봐주셨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오늘은 제가 정부 지원 사업 계획서를 쓰고 제출을 하고 그거 작성하느라 너무 피곤하게 일을 했더니 쉬고 싶고 놀고 싶어서 제가 좋아하는 RC카랑 드론 가지고 좀 놀았어요. 놀다 보니까 또 여러분들한테 어떤 컨텐츠를 만들어줄 수 있을까 생각하다가 지원사업 계획서 썼으니까 지원사업은 어떻게 하는 거고 어디서 하고 뭘 하고 조금이나마 알려드리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오늘은 정부 지원 사업 어떻게 하고 뭘 하는지 그런 것들을 좀 설명을 드려볼까 해요. 일단 초기 창업자들의 고충이 뭔가요? 바로 사무실, 월세, 인력 뭐 그런 거겠죠? 일단 창업을 해서 일을 하려면 공간이 필요한데 공간이 되게 협소하면 일을 하기 정말 힘든 것 같아요. 제가 원룸에서도 창업을 해서 살아봤고요. 오피스텔에서도 살아보다가 돈을 꾸역꾸역 모아가지고 지금 새로운 사무실을 얻었어요. 근데 되게 힘들어요. 좁은 공간에서 일을 한다는 게. 그리고 혼자 일을 한다는 것도 생각보다 많이 힘들더라고요. 1인 사업가가 한 달에 30, 40 나가는 거 정말 어려워요. 뭐 돈을 잘 벌면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리고 일을 하게 되면 인력이 많이 필요해요. 뭐 저 같은 경우는 디자이너이고 디자인 일을 하면서도 처리해야 될 서류적인 업무들 그리고 지금 7월이죠. 7월 25일까지 부가세 신고도 해야 되고 또 클라이언트 미팅을 나가기도 해야 되고 영업도 해야 될 텐데 그런 걸 혼자 하는 게 상당히 어려운 것 같아요. 또 이제 창업을 했으면 뭔가 서비스가 있어야 되잖아요. 거기에 가장 중요한 개발 자금 없이는 아무것도 못하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가장 큰 고충이잖아요. 창업자들한테 어쩌면 꿀이 될 수도 있고 어쩌면 독이 될 수도 있는 지원 사업이 있어요. 지원 사업들은 보통 가장 크게는 그 창업넷이라고 하죠. 창업넷 K-스타트업이라는 사이트에서 보실 수 있을 텐데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가장 왼쪽에 가장 중요한 지원 사업 공고들이 많이 떠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들어가서 나에게 맞는 카테고리를 찾아서 지원 사업 내역들을 볼 수 있거든요. 초기 창업자인지 아니면 뭐 1년에서 3년 사이인지 아니면 성장한 사업체인지 또는 지역이 어디인지 나는 시제품 개발 지원이 필요한지 아니면 마케팅이 필요한지 수출이 필요한지 뭐 그런 것들을 세세하게 분류해서 요즘에는 찾아볼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 알아보시면 참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또 여러 사이트들이 있는데 즐겨찾기 해놓은 곳들을 적어왔어요. 보면 K-스타트업, 중소기업청, 지역산업종합정보시스템, 과학기술원, 창조경제혁신센터, SBC 중소기업진흥공단, 광주 테크노파크. 저는 광주에서 창업을 했기 때문에 테크노파크 중에서도 광주 테크노파크가 있어요. 그렇고 또 디자인센터, 각 지역별로 디자인센터가 몇 군데 있거든요. 그런 곳에서 되게 많은 지원 사업을 볼 수 있어요. 종류가
보통 시제품 제작 지원, 아니면 서비스, 어플리케이션 제작 지원, 그런 게 있고, 장비 지원, 또는 인력 지원, 또는 사무 공간 지원, 이런 많은 종류의 사업들이 있으니까 잘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런 지원 사업들이 있을 때 꼭 필요한 게 있어요. 지금은 말만 들어도 되게 막 헛구역질이 날 만큼 두려운 단어인데, 방금도 제가 내고 왔어요. 광주 테크노파크에 지원 사업을 제출하고 왔는데, 바로 사업계획서죠. 사업계획서. 일단 딱 공고문을 읽으면 엄청 부담스러워요. 제가 난독증이 조금 있어서 그런 어려운 한문체들은 잘 못 읽거든요. 그런 것들을 잘 읽어보시고, 대부분 사업계획서가 비슷하게 생겼는데, 일단은 첫 번째로 기업 현황, 매출, 인력 상황, 업태는 뭐냐, 업태는 서비스고 업종은 제품 디자인업이거든요. 그런 것들 적고, 또 지원 요청 금액, 얼마가 필요하냐, 그런 것들을 간단히 개요를 적어요. 그리고 창업 아이템, 주제가 뭐냐, 그런 것도 참 잘 적어야 돼요. 사실 사업계획서의 가장 큰 포인트는 심사위원들이 수없이 읽을 거 아니에요. 아주 많은 지원자들의 사업계획서를 읽게 될 텐데, 그 많은 것들 중에 가장 쉽게 기억이 되고 임팩트가 있고 보기 편해야 돼요. 보기 편하려면 이미지를 잘 활용을 해야 된다는 거죠. 제가 많은 사업 계획서들을 이렇게 엿본 적이 있는데, 가장 힘든 게 이미지가 없이 글만 빽빽한 사업 계획서가 가장 힘들어요. 책 읽는 걸 좀 힘들어하는 분들도 마찬가지겠지만, 글씨만 많으면 정말 힘들잖아요. 전 디자이너다 보니까 더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제가 책을 잘 못 읽습니다. 물론 흥미로운 글은 잘 읽어요. 하지만 심사위원들 얼마나 힘들겠어요, 글을 읽고 있으면. 그러니까 어떤 빽빽하게 정리된 그런 글들도 좋지만, 잘 정리된 그래프로 표현을 한다거나, 아니면 이미지를 참고한다거나, 말로만 설명해서는 모르는 그런 이미지들을 참고를 하세요. 아니면 도면을 첨부한다거나 렌더링을 첨부한다거나, 그런 게 굉장히 중요할 거예요. 심지어 3D 프린터 같은 걸로 간단하게 뽑아서 그런 것들을 사진으로 찍어서 보여줘도 글보다는 훨씬 더 설득력이 있게 되거든요. 사업계획서를 이렇게 스크롤을 내리다 보면 이제 자세히 써야 되는 구간이 나타나요. 거기에서는 기업 현황을 쓰고, 어떤 일을 해왔는지, 지금까지 해왔던 이력들, 그런 것들을 간단히 보여주고, 앞으로는 무엇을 할 것인지 목표도 잘 적어야 돼요. 이런 목표를 적을 때 되게 큰 꿈을 바라면서 글을 적을 수도 있어요. 나는 몇 년 뒤에 100억 매출을 달성해서 어떤 회사가 되겠다 라는 케이스가 있을 수 있고요. 나는 5년 뒤에 10억 매출을 올릴 거고, 고용은 한 3명, 5명 정도 하겠다. 실현 가능할 것 같은 수치를 적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두 케이스를 심사위원들이 어떻게 바라볼지는 저도 잘 모르겠지만, 저는 살짝 후자 스타일이에요. 실현 가능한 계획을 적어요. 물론 100억 달성 실현 가능해 보이겠죠. 하지만 지원 사업을 받는 입장에서는, 지원 사업을 왜 받습니까? 뭔가 필요하니까 받잖아요. 그렇게 대단히 성장해 있는 기업이 아니기 때문에 허황된 목표는 살짝 오버스러울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단 이 내용은 지극히 개인적인 생각이라는 것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 이제 회사 소개를 했으면 가장 중요한 핵심 아이템 또는 핵심 서비스,
가 뭔지 적어야 돼요. 여기서 이제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이미지와 그래프나 그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세요. 이것은 무엇인가를 이미지 한두 장 정도 보고 쉽게 알아야 돼요. 사실 초기 개발 아이템들은 특히나 디자인 상품이 아닌 기술적인 상품들은 그런 것들을 이미지만으로도 쉽게 보기 어려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가장 간결하게 핵심만 짚어서 이미지와 글을 여백을 남겨두고 적어주세요. 그래도 되게 여백이라는 게 중요한데 읽을만하게 숨통이 트이게끔 작성을 해야 돼요. 이것을 왜 하는가, 어떤 목적으로 하는가, 가치 전달이라든지 사용성, 어떤 쪽에서 수익을 낼 수 있는가, 고객들이 정말 원하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장 조사라든지 니즈 분석을 또 적어야 돼요. 이 제품을 서포팅 해주는 글을요. 이게 필요하다, 정말 필요한 게 맞다라고 증명을 해야 됩니다. 사실 시장 조사 같은 거 대부분 통계청이나 삼성경제연구센터 시장 조사를 하는 그런 사이트들이 있거든요. 그런 데서 오픈되어 있는 소스들을 갖다가 쓴다거나 아니면 여러 다양한 뉴스 매체들에서도 통계를 잘 찾아서 기사거리를 만들어 놓거든요. 그런 것들을 스크랩해서 시장 조사를 증명하는 거죠. 사실 창업자 어떤 개인이나 소규모의 팀이 전체 시장을 조사한다는 건 불가능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소스들을 잘 활용해서 맞다는 것을 서포팅을 잘 해주어야 해요. 그리고 경쟁사는 무엇이 있는지 잘 파악을 해야 되고요. 경쟁사에는 직접 경쟁과 간접 경쟁이 있어요. 직접 경쟁과 간접 경쟁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하자면 버스 사업의 직접 경쟁은 타 버스 사업사들이에요. 그러니까 버스를 정말로 운행하는 그런 사업체들이 직접 경쟁사겠죠. 그리고 간접 경쟁사들은 뭐냐면 고객을 운송을 하는 운송업인데 다른 운송이 있잖아요. 기차, 택시, 비행기 등등 더 있나요? 아무튼 그런 것들이 간접 경쟁사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런 것들 잘 찾아서 적어도 아주 도움이 될 거예요. 또 그 다음 스크롤을 내리다 보면 또 이런 것들을 볼 수 있을 거예요. 마케팅 전략, 판매 전략, 수출 전략 이런 것들인데 판로 개척 계획 같은 것들을 적으라고 해요. 물론 막 부딪혀서 팔아야 되고 수많은 이메일을 보내고 전화를 주고받는 것, 그런 것들이 다이지만 그래도 사업 계획서니까 잘 정리해서 보여주면 좋을 것 같아요. 판매 경로나 유통 이런 것들은 되게 오프라인, 온라인 두 가지 종류로 나눌 수 있겠어요. 그 다음 지원 사업이 종료된 후에 상품이나 서비스를 만들었으면 이걸 어떻게 추진해 나갈 것인가라는 추진 계획란이 있을 거예요. 대부분. 저 같은 경우는 크라우드 펀딩을 2번 시도해서 적은 금액이지만 성공을 해본 적이 있거든요. 어차피 사업 계획이기 때문에 년 단위로 끊어서 나의 사업 계획을 적을 수도 있어요. 1년 후에는 얼만큼 팔아서 매출을 얼만큼 올리겠다. 그리고 3년, 5년, 10년 단위로 이렇게 계획을 짜서 고용 창출은 그때쯤 어느 정도 되어 있을 것이며 연매출 얼마, 수출 국가는 몇 개국 정도가 예상이 된다. 이런 식으로 쓸 수 있어요. 하지만 사업은 당장 내일도 몰라요. 물론 어떤 플로우가 있겠죠. 평탄하게 이렇게 올라가겠지만 그 와중에도 굉장한 곡선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당장 내일도 모르는데 1년 단위, 5년 단위, 10년 단위 예측이 가능할까 생각해 보는 거예요. 제가 1년 전에 지금 이렇게 영상 컨텐츠를 만들어서 유튜브에 올리고 그럴 것을 과연 예측할 수 있었을까요? 근데
전 이런 거 정말 하고 싶었거든요. 사업은 당장 내일을 모르고 일주일을 모르지만 꾸준히 하다 보면 분명히 기회는 생기는 것 같아요. 제가 홈페이지를 처음 만들고 지금 약 1년 정도 지났는데 처음에는 뭐 방문자가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하지만 꾸준히 글을 쓰고 관리하고 상품도 만들고 이제는 영상 컨텐츠도 만들고 그러다 보니까 홈페이지에 평균 조회가 한 50명 정도 돼요. 그 50이란 숫자가 작다고 느낄 수도 있지만 어떤 개인 사업자의 홈페이지에 꾸준히 50명이 들어온다는 건 쉽지 않은 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50을 100, 200, 500, 1000명까지 들어올 수 있도록 꾸준히 할 거예요. 그렇게 하면 분명히 기회가 오고 그렇게 하다 보면 어쩌면 예측 가능할 수 있지 않을까요? 네. 그 다음 이제 사업계획서 대부분을 작성한 상태일 거예요. 여기까지 오면. 그리고 난 다음에는 지원사업이니까 뭐 저한테 현금으로 떨어지는 돈 같은 건 거의 없다고 보면 돼요. 대부분 이걸 개발하기 위한 비용이니까 지원기관이 있을 거고 수행기업이 있을 거고 그리고 협력업체가 있어요. 지원기관은 이렇게 공지를 내고 세금으로 이루어진 이 지원금을 어떻게 괜찮은 기업들한테 잘 분배할 것인가라는 역할을 수행하고요. 수행기업은 고용 창출을 증대시키고 수출을 증대시킬 만한 그리고 세상에 이로울 만한 상품들을 개발해서 수행하는 그런 업체가 이제 저일 테고 창업자일 테고 이런 것들을 개발해 나갈 어떤 팀이나 공장이나 그런 전문가가 필요하겠죠. 그런 쪽이 이제 협력업체인 거예요. 그래서 이 3자 협약이 주로 이루어지는데 이때 이제 내 상품을 개발해주고 업그레이드 시켜줄 협력업체의 정보가 필요한 거죠. 보통 사업자 등록증 사본과 통장 사본과 회사의 이력들이 필요하고 비용에 맞는 견적서가 필요해요. 또 견적서도 그냥 낼 수 없죠. 비교 견적서가 필요해요. 정부에서 이렇게 돈을 헛되게 쓰지 못하게 막아놓은 방법 중에 하나인데 견적서를 받았는데 이게 과연 적정한 금액인가 모르잖아요. 전문가들이 아니니까. 그래서 적절한 금액인지 비교해 볼 수 있는 또 다른 견적서를 다른 업체에서 받아내야 돼요. 이게 상당히 까다로운 작업이죠. 사실 견적 하나 이렇게 알아보는 게 쉽지가 않아요. 누가 당장 저한테 제품 디자인 견적을 요청해도 쉽게 툭 뱉을 수가 없어요. 왜냐면 개발에는 아주 많고 다양한 요소들이 있기 때문이죠. 아무튼 그런 견적서와 비교 견적서가 필요할 거고요. 또 여러 가지 참여 확약서, 동의서 이런 것들을 준비를 다 마치면 온라인으로 접수를 해요. 요즘에는 서비스가 좋아져서 옛날과 다르게 온라인으로 다 접수하고 출력을 해서 이것들을 꽁꽁 싸매 들고 띵가띵가 가는 거죠. 지원업체에 가서 제출하고 나면 딱 끝납니다. 그러면 이제 진이 빠지죠. 그래서 전 오늘 이렇게 좀 쉬러 나왔어요. 쉬는 게 쉬는 건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보통 심사위원들은 최소 5명 정도에서 8명까지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1차적으로 서류 면접 합격하면 당연하게도 발표 평가가 있겠죠. 그런 것들 잘 하면 또 그 다음에 아주 많은 장애물들이 있으니까 그거는 직접 부딪혀 보면서 잘 해결해 나가시길 바라고요. 끝으로 지원 사업의 장점과 단점을 한번 말씀드려 볼까 해요. 이건 개인적인 의견이고요. 장점은 당연히 자본 확보라고 할 수 있겠죠. 개발 자본이 부족하니까
그리고 이게 합격이 되는 순간 적극성이 부활해요. 살짝 나태되어 있던 그런 적극성들을 살려주고 이제 조금 부족했던 부분들 보완해서 안녕. 아이들이 축구합니다. 아무튼 되게 열심히 하게 되고 돈을 어떻게 보면 벌었다고 생각할 수도 있으니까요. 사실 몇 천만 원, 몇 백만 원 작은 돈 아니죠. 개발하는 데 있어서 그런 걸 벌었으니까 열심히 일을 해서 지원 기간 내에 일을 끝내야겠죠. 그리고 어떤 성장의 발판이 될 수 있다 생각해요. 이 지원 사업이 아니면 못했을 만큼의 상황일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 뭐 5천만 원 지원 사업인데 이 5천만 원이 사업에 굉장히 큰 역할을 할 수 있어요. 사활을 가리는 역할이죠. 만약에 이 아이템이 정말 좋다면, 그렇다면 투자를 받을 수도 있겠지만, 네. 아무튼 아주 좋은 성장의 발판, 발돋움판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지원 사업을 받는 건. 하지만 반대로 단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자면, 힘들잖아요. 힘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요? 보통 친구를 찾거나 술을 마시거나 잠을 자거나 하죠. 제가 술을 하진 않지만 보통 힘들면 술 생각나고 그런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술을 자꾸 마시게 되면 어떻게 되죠? 중독이 됩니다. 술 없이는 그 슬픔과 힘듦을 버텨내지 못하는 상황까지 이르게 되면 안 되겠죠. 지원 사업도 마찬가지예요. 지원 사업을 계속해서 따내다 보면 자생력을 잃어갑니다. 세상엔 수많은 사람들이 있고 그 수많은 사람들이 저의 고객이고 타겟인데,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불특정 다수를 통해서 자본을 확보하고 아주 원활하고 부드러운 자금의 유동이 필요한 거예요. 유동이 필요한데, 그런데 지원 사업만 따내다 보면 돈 떨어졌는데 다른 지원 사업 없나, 이렇게 상황이 바뀔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건 어쩌면 잘못 활용하면 독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또 사업 계획서를 정말 열심히 썼어요. 막 사업 계획서를 위한 아이디어를 꺼내고 지원 사업을 위한 자료를 조사하고 찾아서 막 며칠 밤 새서 사업 계획서 딱 써서 딱 내고, 와 이제 난 될 거야 하고 있다가 만약에 떨어졌을 때, 그땐 어떡할 건데요? 이게 단점이라면 단점일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너무 기대 심리가 커서 그걸로 인해서 내가 좌절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죠. 또 다른 건 아까 방금도 말씀드렸듯이 사업 계획서를 위한 아이디어를 꺼내면 어떻게 되느냐? 원래 내가 창업했던 그 기준, 내 신념, 내 가치관, 내 목표가 살짝 틀어질 수 있어요. 왜일까요? 억지로 나온 아이디어나 서비스는 처음에 창업했던 그 목표와 다를 수 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번지르르한 어떤 아이디어를 꺼내서 합격해서 어찌됐든 합격해가지고 돈을 받고 했는데, 되게 그런 걸 마무리를 하려고 하다 보면 본질을 놓치고 생각했던 것과는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원 사업을 하는 건 좋아요. 하는 건 좋지만 여기에 빠지지 않고 내가 처음 창업하려고 했던 그 이유와 목표를 그대로 가지고 가야 된다는 거죠. 그게 정말 중요해요. 그렇다고 사업 계획서를 쓰는 데 있어서 되면 좋고 아니면 말고라는 생각으로는 절대 쓰지 마세요. 어차피 쓸 거면 제대로 하세요. 제대로 하고 꼭 합격하겠다는 목표로 하세요. 그리고 이거에 떨어져도
괜찮을 만큼의 시간만 투자하시고 처음 생각했던 그 신념을 가지고 쭉 내 사업을 이어가겠다라는 생각으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 말씀드렸던 사업 계획서와 생존에 관련된 이야기 어떠셨나요? 앞으로 계속해서 저의 창업 이야기를 말씀드릴 거고요. 또 디자인 관련해서도 좀 컨텐츠를 올리려고 해요. 사실 이제 막 시작하는 상황에서 이 주제를 짠다는 게 굉장히 어려운 것 같긴 한데 꾸준히 영상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보셨으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눌러주시고 다른 영상도 재밌게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그럼 다음에 찾아뵐게요. 고맙습니다.